영수는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떴다.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이었다. 몸이 먼저 시간을 알고 있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통증이었다. 허리인지, 무릎인지, 아니면 어깨인지, 딱 집어 말하기 어려운 통증이 몸 전체에 고르게 퍼져 있었다. 영수는 잠시 천장을 본다. 도배한 지 10년은 넘은 천장. 군데군데 얼룩이 져 있고 모서리는 살짝 들떠 있다. 오늘도 떴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든다. 기쁘지도 싫지도 않다. 그냥 확인이다. 오늘도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영수는 급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젊었을 때는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던 몸이었다. 지금은 그랬다간 허리가 먼저 항의를 한다. 이불을 천천히 걷어내고 다리를 바닥에 내린다. 차가운 장판의 느낌이 발바닥에 닿는다. 예전엔 이 차가움이 싫었는데 요즘은 이 감각이 오히려 반갑다. 아, 감각이 있네.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 같아서다. 영수는 잠시 그렇게 앉아 있다. 손으로 무릎을 한 번, 두 번 문지른다. 그냥 습관이다. 아프다고 해서 나아질 것도 아니고 문지른다고 덜 아플 것도 아니다. 그래도 손이 간다. 세월이란 게 그런 거라고 영수는 생각한다. 아무 소용없는 걸 알면서도 계속하게 만드는 것. 부엌으로 나간다. 불을 켜면 형광등이 잠깐 깜빡인다. 영수는 그걸 보고도 놀라지 않는다. 이 집은 항상 그랬다. 전기밥솥은 텅 비어 있다. 어제 저녁에 일부러 밥을 안 했다. 아침밥을 해 먹으려고. 젊었을 때는 아침밥을 먹지 않았다. 일하러 나가기 바빴고 입에 뭔가 넣는 게 귀찮았다. 지금은 다르다. 아침을 걸으면 하루가 허전하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시간이 빠진 것 같은 느낌 때문이다. 쌀을 씻는다. 물에 담긴 쌀알들이 부딪히며 소리를 낸다. 영수는 그 소리를 가만히 듣는다. 이 소리도 옛날이랑 똑같네. 어릴 때 어머니가 아침마다 쌀을 씻던 소리.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들었던 소리였다. 지금 와서야 그 소리가 얼마나 꾸준한 것이었는지 알게 된다. 밥솥에 쌀을 넣고 물을 맞춘다. 버튼을 누르기 전 영수는 잠시 손을 멈춘다. 이 버튼도 몇 번이나 눌렀을까? 세어본 적은 없다. 아마 셀 수도 없을 것이다. 이 집에서 산 세월만 30년이 넘는다. 버튼을 누른다. 취사불이 들어온다. 그제야 영수는 안도의 숨을 쉰다. 이상하다. 밥이 되는 걸 확인해야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 든다.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리고 국을 끓일 준비를 한다. 된장을 풀면서 영수는 생각한다. 사람은 언제부터 이렇게 먹는 게 일이 될까? 젊을 때는 먹는 게 즐거움이었다. 지금은 관리에 가깝다. 뭘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뭘 안 먹으면 기운이 없다.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오르고 싱겁게 먹으면 맛이 없다. 그래도 먹는다.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된장국이 끓는 동안 영수는 창문을 연다. 아침 공기가 들어온다. 아파트 단지 아래에서는 벌써 사람들이 움직인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아이들,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노인들. 영수는 그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본다. 다들 어디로 가는 걸까? 물론 알고 있다. 회사로, 학교로, 병원으로, 각자의 자리로. 그런데도 매일 이 생각을 한다. 어디로 가는 걸까?
영수는 갈 곳이 많지 않다. 병원, 시장, 동네 산책로, 그리고 집. 예전엔 갈 곳이 많았다. 일터, 거래처, 회식 자리, 사람들 만나는 곳. 지금은 그 모든 게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누가 일부러 끄는 것도 아니고 누가 먼저 떠난 것도 아니다. 그냥 그렇게 됐다. 국이 끓는다. 밥도 거의 다 됐을 시간이다. 영수는 식탁에 반찬을 꺼낸다. 김치, 멸치볶음, 계란. 어제 남은 반찬들이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먹는 게 서러웠을지도 모른다. 지금은 오히려 편하다. 남은 게 있다는 건 어제도 잘 살았다는 뜻이니까. 밥솥이 띵하고 소리를 낸다. 영수는 밥을 푼다. 하얀 밥을 보며 영수는 잠시 멈춘다. 이렇게 평범한 게 언제부터 귀해졌지. 밥을 먹으며 영수는 TV를 켠다. 아침 뉴스가 나온다. 사건, 사고,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영수는 자세히 듣지 않는다. 소리만 틀어놓는다. 조용하면 생각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이다. 밥을 먹다가 문득 손을 멈춘다. 오늘은 뭐 하지? 딱히 할 일은 없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 사람은 할 일이 없으면 생각이 늙는다. 영수는 그게 무섭다. 밥을 다 먹고 그릇을 씻는다. 설거지하는 손길이 느리다. 예전엔 손이 빨랐다. 지금은 일부러 천천히 한다. 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시계를 본다. 아직 오전 9시도 안 됐다. 하루가 길겠네. 그 생각이 들자 조금 숨이 막힌다. 영수는 외투를 챙긴다. 오늘은 시장에 갈 생각이다. 꼭 살 게 있는 건 아니다. 그냥 가는 거다. 사람 구경도 하고 날씨도 느끼고 시간도 보내고 신발을 신으며 영수는 거울을 본다. 흰머리가 많이 늘었다. 눈가에 주름도 깊다. 그래도 아직은 멀쩡하네. 스스로에게 하는 위로다. 문을 열고 나서며 영수는 잠시 멈춘다. 오늘도 무사히 다녀올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요즘 들어 자주 떠오른다. 영수는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간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허리를 한 번 더 펴본다. 아침이 이렇게 시작된다. 조용하고 느리고 생각이 많은 하루. 그리고 영수는 아직 모른다. 이 평범한 하루가 조금씩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걸. 영수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천천히 걸었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10분 남짓이었지만 그 10분이 요즘엔 짧지 않았다. 발걸음 하나하나에 몸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났다. 오늘은 무릎이 먼저 말을 걸고 내일은 허리가 먼저 나설 것이다. 그래도 오늘은 걷네. 영수는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정류장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린다. 아침 햇살이 얼굴에 닿는다. 따뜻하지만 눈부시지는 않다. 영수는 햇살을 받으며 문득 이런 생각을 한다. 사람도 햇살처럼 너무 강하면 싫어지는 건가? 젊었을 때의 자신이 그랬다. 일 욕심도 많았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항상 앞에 서려고 했다.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그래야 인정받는다고 생각했다. 지금 와서 보면 그때의 자신은 조금 피곤한 사람이었다. 버스가 온다. 영수는 손잡이를 잡고 오른다. 빈자리에 앉아 창밖을 본다.
같은 길, 같은 건물, 같은 간판. 그런데도 오늘은 어제와 다르다. 사람은 매일 같은 길을 다녀도 같은 마음은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들자 조금 웃음이 난다. 시장에 도착한다. 버스에서 내리자 익숙한 소음이 귀에 들어온다. 상인들의 목소리, 비닐봉지 소리, 카트 끄는 소리. 영수는 그 소리가 좋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나서다. 마트보다 시장이 좋은 이유도 그거다. 마트는 정리돼 있지만 시장은 숨이 섞여 있다. 영수는 천천히 걸으며 가게들을 본다. 야채 가게, 생선 가게, 반찬 가게. 다 비슷해 보여도 하나하나 다 다르다. 사람도 그렇겠지. 영수는 그렇게 생각한다. 같은 나이, 같은 동네, 비슷한 인생처럼 보여도 속은 전부 다 다르다. 시금치를 한 단 집어든다. 상인이 가격을 말한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산다. 흥정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몇백 원이라도 깎으려고 했는데 이젠 그러지 않는다.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게 됐다. 영수는 생선 가게 앞에서 멈춘다. 고등어가 눈에 들어온다. 오늘은 이걸로 하자. 집에 돌아가 고등어를 굽고 된장국을 다시 데워 먹을 생각을 하니 괜히 마음이 안정된다. 먹을 게 정해지면 하루의 절반은 끝난 느낌이다. 영수는 계산을 하고 비닐봉지를 들고 다시 걷는다. 시장 안쪽 벤치에 앉아 잠시 쉰다. 다리가 조금 당긴다. 영수는 숨을 고르며 사람들을 본다. 부부로 보이는 노인들, 혼자 장 보는 할머니, 손주 손잡고 나온 할아버지. 영수는 그중 혼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눈이 간다. 나랑 비슷하네. 혼자라는 게 외로운 건지 편한 건지 이젠 잘 모르겠다. 예전엔 외로웠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불 켜진 방이 낯설었다. 지금은 익숙하다. 불이 켜지지 않아도 놀라지 않는다. 혼자 사는 법을 몸이 먼저 배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는 봉지를 양손에 들고 천천히 걷는다. 버스를 탈 수도 있었지만 그냥 걷고 싶었다. 오늘은 좀 걸어도 되겠네. 걷다 보면 생각이 정리된다.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많은 게 지나간다. 일하던 시절의 기억, 처음 월급 받던 날, 야근하던 밤들.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 그때 고생한 덕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겠지. 영수는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산다.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고 들어온다. 부엌에 봉지를 내려놓고 잠시 의자에 앉는다. 숨이 약간 찬다. 예전 같았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텐데. 영수는 물을 한 컵 마신다. 차가운 물이 목을 지나간다. 아, 살겠다. 이런 말도 요즘은 자주 한다. 고등어를 씻고 프라이팬에 올린다. 기름이 튀는 소리가 집안에 퍼진다. 영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을 한다. 이 소리도 언젠가는 그리워질까? 사람은 지금 있는 걸 잘 느끼지 못한다. 사라지고 나서야 그 자리를 본다. 영수는 고등어를 뒤집으며 연기를 피해 고개를 돌린다. 눈이 따갑다. 그래도 창문을 활짝 열지는 않는다. 바람이 너무 세게 들어오면
괜히 집이 비는 느낌이 들어서다. 밥을 다시 데운다. 된장국도 끓인다. 혼자 먹는 점심이지만 대충 하지 않는다. 대충 먹다 보면 하루 전체가 대충 흘러가는 것 같아서다. 식탁에 앉아 천천히 밥을 먹는다. 고등어 한 점을 씹으며 영수는 생각한다. 이렇게 먹고 살면 된 거 아닌가. 누군가 보면 소박하다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영수는 안다. 이 소박함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밥을 다 먹고 그릇을 씻는다. 손목이 약간 아프다. 영수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씻는다. 아프다고 안 할 순 없지. 이렇게 몸이랑 타협하며 사는 게 요즘 삶이다. 오후가 된다. 영수는 거실에 앉아 라디오를 켠다. 낭독 프로그램이 나온다. 느린 목소리로 사연을 읽어준다. 영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는다. 사람 사는 이야기는 다 비슷하네. 누구는 자식 걱정, 누구는 건강 걱정, 누구는 돈 걱정. 영수도 다 겪었다. 그리고 아직도 겪고 있다. 라디오를 듣다 보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 직접 대화하지 않아도 누군가 옆에 있는 것 같아서다. 해가 기울기 시작한다. 영수는 창밖을 본다. 햇빛이 길게 늘어진다. 아침과는 다른 빛이다. 하루가 또 이렇게 가네. 영수는 그 생각을 하며 괜히 마음이 차분해진다. 저녁이 되면 다시 밥을 먹고 TV를 보고 잠자리에 들 것이다. 그게 전부다. 하지만 영수는 안다. 이 전부가 자기 인생이라는 걸. 아주 크지도 아주 작지도 않은 그저 한 사람 몫의 삶. 그리고 그 삶은 오늘도 조용히 하루를 채워가고 있다. 영수는 어느 날 아침 창문을 열다가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선선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분명히 차가웠다. 아, 계절이 또 넘어갔구나. 뉴스를 보지 않아도 몸이 먼저 안다. 손끝이 시리고 무릎이 먼저 굳는다. 영수는 외투를 하나 더 걸친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조금 낯설다. 언제부터 이렇게 어깨가 말랐을까? 언제부터 허리가 굽었을까? 젊었을 땐 거울을 잘 안 봤다. 봐도 볼 게 많아서 굳이 오래 볼 필요가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봐도 특별히 달라질 게 없어서 괜히 오래 보게 된다. 영수는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선다. 낙엽이 길에 깔려 있다. 밟으면 바삭 소리가 난다. 그 소리가 괜히 마음에 남는다. 사람도 저렇게 말라가다가 소리 한번 내고 끝나는 건가. 영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고개를 젓는다. 쓸데없는 생각 말자.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이 잦다. 괜히 죽음 이야기, 끝 이야기.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다. 영수는 동네 공원을 걷는다. 아침이라 사람이 많지 않다.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른다. 예전에는 이 벤치가 그냥 지나치는 자리였는데 이제는 꼭 한 번은 앉는다. 몸이 먼저 요구한다. 좀 쉬자. 영수는 그 요구를 거절하지 않는다. 거절해봐야 몸만 더 상한다는 걸 이제는 안다. 벤치에 앉아 나무를 본다. 잎이 거의 떨어졌다.
가지만 남았다. 그래도 봄엔 다시 피겠지. 그 생각에 괜히 위로를 받는다. 사람도 그런가. 다 떨어져 보일 때도 다시 뭔가 생길 수 있을까? 영수는 자기 자신에게 묻는다. 나는 이제 다 떨어진 건가? 답은 나오지 않는다. 요즘엔 질문만 늘고 답은 줄어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는 슈퍼에 들러 우유 하나를 산다. 예전엔 대용량을 샀는데 이제는 작은 걸 산다. 남기지 않으려고. 남겨두는 게 괜히 아깝다. 물건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다. 집에 와서 우유를 컵에 따른다. 천천히 마신다. 급하게 마실 이유가 없다. 누가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어디 급히 갈 데도 없다. 이런 시간이 처음엔 불안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게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은 조금 다르다. 내가 나를 기다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게 됐다. 오후가 되면 영수는 책을 펼친다. 끝까지 읽지는 않는다. 몇 쪽 읽다가 다시 덮는다. 그래도 괜찮다. 읽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넘기는 게 목적이니까. 시간을 조금씩 흘려보내는 연습이다. 저녁이 되면 다시 밥을 먹고 TV를 켠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온다. 사람들이 웃고 떠든다. 영수는 그 웃음을 조용히 본다. 같이 웃지는 않는다. 젊을 때는 저렇게 웃었지. 지금은 웃음도 힘이 든다. 억지로 웃지 않는다. 억지로 살지도 않는다. 이게 나이 들면서 생긴 유일한 장점이다. 밤이 된다. 불을 끄고 누운다. 천장을 보며 하루를 정리한다. 별일 없는 하루. 그런데 별일 없어서 다행인 하루. 영수는 그렇게 하루를 접는다. 다음 날도 비슷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하지만 영수는 안다. 그 비슷한 날들 속에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몸도 생각도 마음도 아무 소리 없이 마치 계절처럼. 영수는 어느 순간부터 시간을 세지 않게 되었다. 요일이 헷갈리고 날짜가 지나가도 굳이 달력을 보지 않는다. 예전에는 월급날이 중요했고 연휴가 중요했고 기념일이 중요했다. 지금은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만으로도 하루는 이미 시작된 셈이다. 영수는 가끔 자신이 투명해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느낌. 마트 계산대에서도 병원 대기실에서도 버스 정류장에서도. 젊을 때는 존재를 증명하려 애썼다. 말을 크게 하고 성과를 내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썼다. 지금은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도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걸 안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존재한다. 그걸 이 나이가 돼서야 배웠다. 어느 날은 비가 하루 종일 내렸다. 영수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다. 빗소리가 시간을 천천히 느려놓는 것 같았다. 젊을 땐 비 오는 날이 싫었는데 옷이 젖고 길이 막히고 일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금은 다르다. 비 오는 날은 아무도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 날 같다. 그냥 있어도 되는 날. 영수는 그런 날이 좋다. 오후가 되면 잠깐 눈을 붙인다.
낮잠은 젊었을 때는 사치였고 지금은 권리다. 잠들기 전 영수는 늘 같은 생각을 한다. 오늘 하루도 별일 없었다. 그리고 그 생각 끝에는 이 문장이 붙는다. 그래서 다행이다. 영수는 크게 성공하지도 않았고 크게 실패하지도 않았다. 그저 흘러가는 쪽으로 조금씩 몸을 맡기며 살았다. 누군가는 그걸 무책임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영수는 안다. 그렇게라도 살지 않으면 사람은 쉽게 부서진다는 걸. 젊을 때는 부서져도 다시 붙일 힘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산다. 느리게 걷고 적게 먹고 적게 말한다. 그 대신 조금 더 생각한다. 이 하루가 나한테 무슨 의미였을까? 대답은 대부분 비슷하다. 살아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밤이 깊어지면 영수는 불을 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의 숨소리를 듣는다. 규칙적이고 조용하다. 이 소리가 멈추지 않는 한 내일도 온다. 영수는 그 사실에 괜히 안심한다. 사람은 큰 희망이 없어도 작은 확신 하나면 하루를 버틴다. 영수에게 그 확신은 이것이다. 내일도 나는 나로 있을 것이다. 영수는 요즘 자주 과거를 떠올리지는 않는다. 젊은 시절을 곱씹는다고 지금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때로 돌아갈 수도 없다는 걸 이미 충분히 배웠기 때문이다. 다만 가끔 어떤 냄새나 소리 하나가 기억을 데려올 때가 있다. 겨울 아침 보일러에서 올라오는 미지근한 공기 냄새, 시장 골목에서 어묵 국물 끓는 냄새. 그럴 때면 영수는 문득 멈춘다. 아, 나도 저 시절이 있었지. 누구의 남편이었고, 누구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동료였던 시간들. 지금은 그 모든 역할에서 조용히 내려온 상태다. 처음엔 그게 참 허전했다. 아침에 일어나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고 퇴근해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 밥을 먹어도 맛있어? 라는 말이 없고 아파도 괜찮아?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영수는 그 고요가 외로움인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알게 되었다.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침묵이었다는 걸. 사람은 늘 누군가에게 불려야만 존재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아무도 부르지 않아도 숨 쉬고 있으면 그걸로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걸. 영수는 그 사실을 늦게 배운 편이다. 하지만 늦게 배웠다고 해서 쓸모없는 건 아니다. 늦게 배운 사람만이 천천히 이해하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사람 사이의 거리 같은 것. 너무 가까우면 서로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마음이 닿지 않는다. 영수는 평생 그 거리를 잘 못 맞췄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과 멀어졌고 멀어진 사람을 그리워했다. 지금은 그냥 이 정도 거리가 편하다. 누군가와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되고 서로의 안부를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거리. 필요할 때만 조용히 닿을 수 있는 거리. 그 정도면 충분하다. 영수는 아침마다 동네를 한 바퀴 돈다. 걷는 속도는 느리지만
멈추지는 않는다. 멈추면 괜히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생각이 많아지면 쓸데없는 후회가 따라온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왜 그 말을 했을까? 조금만 달랐으면 영수는 그 문장들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걸 안다. 그래서 걷는다. 생각보다 발이 먼저 나가게 하기 위해서 동네 공원 벤치에 앉으면 아이들이 뛰어논다. 영수는 아이들을 오래 보지 않는다. 너무 오래 보면 괜히 마음이 아파지기 때문이다. 자기 아이가 어릴 적 떠오르고 그때 더 잘해주지 못한 장면들이 자꾸 겹쳐진다. 하지만 잠깐 정도는 괜찮다. 아이들이 웃는 소리를 들으면 세상이 아직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영수는 그 정도의 희망이면 충분하다. 큰 희망은 오히려 사람을 지치게 한다. 앞으로 잘 돼야 한다. 더 나아져야 한다. 그런 말들은 젊은 사람들에게나 어울린다. 이 나이에는 오늘이 무사히 지나갔다는 말이 가장 현실적인 위로다. 영수는 자신에게 자주 그 말을 해준다. 오늘도 별일 없었다. 오늘도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크게 상처 주지도 않았다. 그걸로 충분한 하루다. 어느 날은 병원에 다녀온다. 정기검진이다. 의사는 늘 같은 말을 한다. 연세에 비해 괜찮으세요. 무리만 안 하시면 됩니다. 영수는 그 말을 믿지도 믿지 않지도 않는다. 그냥 고개를 끄덕인다. 사람의 몸은 의사의 말보다 자기 자신이 더 잘 안다. 영수는 자신의 몸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안다. 그래서 욕심을 내지 않는다. 욕심을 내는 순간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낸다. 이제 그만. 영수는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기로 했다. 그건 젊을 때 충분히 해봤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지금의 몸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는 시장에 들른다. 필요한 건 많지 않다. 두부 한 모, 국거리 조금, 바나나 몇 개. 혼자 사는 사람의 장바구니는 언제나 가볍다. 하지만 그 가벼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던 시절에는 늘 어깨가 아팠고 마음도 무거웠다. 지금은 손도 가볍고 생각도 단순하다. 집에 돌아와 밥을 짓고 국을 끓인다. 간은 대충 맞춘다. 조금 싱거워도 괜찮다. 누가 맛을 평가할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아니다. 영수는 이런 생활이 나쁘지 않다. 어쩌면 평생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가끔은 문득 두려워진다. 이러다 정말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생각을 고친다. 이미 혼자다. 다만 이제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을 뿐이다. 받아들이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덜 아프다. 영수는 잠자리에 들기 전 불을 끄고 누워 천장을 본다. 하루를 되짚어 보지 않는다. 잘한 일도 못한 일도 굳이 따지지 않는다. 그건 내일의 내가 할 일도 아니고 어제의 내가 할 일도 아니다. 지금의 나는
그냥 누워서 숨 쉬면 된다. 영수는 눈을 감으며 생각한다. 나는 대단한 인생을 살지는 못했지만 도망치지는 않았다.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 누군가는 더 많이 가졌고 누군가는 더 크게 남겼겠지만 영수는 자기 몫의 시간을 끝까지 살았다. 아주 요란하지는 않았지만 조용히 성실하게 그 사실 하나로 오늘 밤은 편히 잠들 수 있다. 밖에서는 차 한 대가 지나가고 멀리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난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 영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생각한다. 내일도 이 정도면 좋겠다. 그리고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한다. 수고했다.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도 아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낸 자신에게 건네는 말이다. 영수는 그 말 하나를 품고 천천히 잠에 든다. 삶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내일도 완벽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살아볼 만한 하루는 아직 남아있다. 그리고 영수는 그 하루들을 조용히 끝까지 살아갈 것이다. 영수의 하루는 계절에 따라 아주 조금씩 달라진다. 봄에는 해가 조금 빨리 뜨고 그만큼 잠에서 일찍 깬다. 창문을 열면 찬 기운과 따뜻한 기운이 뒤섞여 들어온다. 그 공기를 마시며 영수는 늘 같은 생각을 한다. 아,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설레지도 않고 귀찮지도 않다. 그저 하루가 하루답게 다시 주어졌다는 느낌이다. 아침밥은 거창하지 않다. 밥, 김, 계란 하나. 예전에는 이렇게 먹는 날이 많으면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 정도면 몸이 버겁지 않고 속도 편하다. 무엇보다 남기지 않아도 된다. 영수는 음식을 남기는 걸 예전부터 싫어했다. 젊을 땐 아이들 때문에 남겼고 중년엔 술자리 때문에 남겼다. 이제는 딱 먹을 만큼만 차리고 깨끗이 비운다. 그게 지금의 생활 방식이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설거지를 한다. 한두 개밖에 없으니 금방 끝난다. 수건으로 그릇을 닦으며 영수는 생각한다. 사람은 결국 자기 그릇만큼만 살 수 있는 건가? 큰 그릇을 가진 사람도 있고 작은 그릇을 가진 사람도 있다. 영수는 자신의 그릇이 크지 않다는 걸 안다. 그래도 넘치지 않고 살았다는 점에서 후회는 없다. 오전에는 신문을 본다. 종이신문이다. 스마트폰 뉴스는 너무 빠르고 너무 많다. 영수는 그 속도를 따라가기엔 이제 조금 지쳤다. 신문을 넘기며 사건 사고를 본다. 누군가는 잃었고 누군가는 다쳤고 누군가는 떠났다. 영수는 신문을 덮으며 속으로 중얼거린다. 오늘도 무사해서 다행이다. 그 말이 어느새 기도처럼 되었다. 점심때가 되면 동네 식당에 간다. 늘 같은 곳이다. 사장도 영수를 안다. 오늘도 그거 드릴까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굳이 메뉴를 바꿀 이유가 없다. 새로운 선택은
생각보다 에너지가 든다. 이 나이에 에너지는 아껴 써야 한다.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을 본다. 부부, 혼자 온 노인, 간혹 젊은 사람들. 영수는 그 누구도 유심히 보지 않는다. 괜히 들여다보면 자기 인생과 비교하게 되기 때문이다. 비교는 언제나 마음을 어지럽힌다. 집으로 돌아오면 낮잠을 잔다. 30분 정도.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 영수는 자기 몸의 리듬을 이제는 잘 안다. 이런 것도 나이를 먹으며 얻는 능력 중 하나다. 오후에는 라디오를 켠다. TV보다 라디오가 좋다. 화면이 없어서 상상할 수 있고 눈이 덜 피곤하다. 사연을 읽는 목소리를 들으며 영수는 가끔 웃고 가끔 고개를 끄덕인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 생각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된다. 사람은 혼자일 때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때 덜 외롭다. 꼭 옆에 누가 있어야만 그런 건 아니다. 어딘가에 비슷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영수는 다시 동네를 걷는다. 아침과는 조금 다른 풍경이다. 불이 하나둘 켜지고 집집마다 저녁 냄새가 난다. 그 냄새 속에는 각자의 사정이 섞여 있다. 싸웠을 수도 있고 웃었을 수도 있고 아무 일 없었을 수도 있다. 영수는 그 모든 가능성을 그냥 지나친다. 자기 인생도 누군가에겐 그저 스쳐가는 풍경일 테니까. 집에 돌아오면 저녁을 먹는다. 낮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밤에는 몸을 쉬게 해야 한다. 영수는 예전보다 자기 몸을 더 존중한다. 젊을 땐 몸을 쓰는 도구로 생각했다.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에 가깝다. 아프면 달래고 무리하면 미안해진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영수는 가끔 사진첩을 연다. 옛날 사진들, 아내와 찍은 사진, 아이들과 찍은 사진. 처음엔 보기 힘들었다. 지금은 그냥 본다. 웃고 있는 얼굴들을 보며 속으로 말한다. 그래, 그때는 그때대로 잘 살았지. 후회는 사진 속에는 없다. 후회는 지금의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영수는 사진을 닫고 불을 끈다. 그리고 생각한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겠지. 그 사실이 이제는 싫지 않다. 비슷한 하루가 있다는 건 그만큼 무너지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영수는 그렇게 하루를 또 하나 쌓아 올린다. 눈에 띄지 않게, 소리 없이,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루로. 영수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기 몸에서 먼저 느낀다. 비가 오기 전에는 무릎이 조금 욱신거리고 바람이 차가워질 때면 어깨가 먼저 굳는다. 예전 같았으면 그게 짜증이 났을 것이다. 왜 이렇게 몸이 말을 안 듣는지, 왜 남들처럼 멀쩡하지 않은지. 하지만 지금의 영수는 그 신호를 경고처럼 받아들인다. 아, 오늘은 조금 천천히 움직여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하루가 덜 피곤하다. 영수는 자기 속도를
이제야 찾았다.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 책에 나온 것도 아니다. 수십 년을 조금씩 틀리며 살다가 뒤늦게 얻은 감각이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닦는 날도 있다. 유리 너머로 동네가 또렷이 보인다. 아이들이 줄어든 놀이터, 차가 드문 골목, 문 닫은 가게들. 영수는 그 풍경이 쓸쓸하다고만 느끼지 않는다. 한때는 사람들로 가득했을 테고, 한때는 자기처럼 바쁘게 살았을 것이다. 모든 장소에는 그 시절의 사람이 남아있다. 보이지 않을 뿐이다. 영수는 그 사실을 이제야 이해한다. 오후가 길어질 때면 영수는 의자를 창가로 끌어당긴다. 햇빛이 방 안으로 조금 들어온다. 그 빛을 받으며 영수는 가만히 앉아 있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젊었을 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불안했다. 쉬는 시간에도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라는 걸 알게 됐다. 숨 쉬고 햇빛을 느끼고 시간이 지나가는 걸 그냥 바라본다. 그것만으로도 하루는 충분하다. 영수는 가끔 옛 동네 친구를 떠올린다. 지금은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 싸워서 멀어진 것도 아니고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저 각자의 삶이 바빠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영수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인연이 끝까지 가야 할 필요는 없으니까 잠시 함께 걷다가 각자의 길로 갈라지는 것도 삶의 방식 중 하나다. 해질 무렵 영수는 밥을 짓는다. 쌀을 씻으며 손에 닿는 감촉이 조금 둔해진 걸 느낀다. 그래도 괜찮다. 이 손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밥이 끓는 동안 영수는 냄비 옆에 서서 김이 오르는 걸 본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는다. 예전에는 밥 짓는 시간도 아까웠다. 지금은 그 시간 덕분에 하루가 정리된다. 저녁을 먹고 나면 영수는 불을 조금 낮춘다. 밝은 불빛은 눈을 피곤하게 한다. 어둑한 방 안에서 하루를 떠올린다. 별일 없는 하루. 그런 날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는 안다. 영수는 자주 생각한다. 내가 젊을 때 이렇게 살 줄 알았다면 조금은 다르게 살았을까? 답은 없다. 그때의 영수는 그때의 최선을 살았고 지금의 영수는 지금의 최선을 산다. 그걸로 충분하다. 밤이 깊어지면 영수는 이불을 덮는다. 귀가 조금 어두워져 밖 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대신 자기 숨소리가 들린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그 소리를 들으며 영수는 생각한다. 아직 살아있구나. 그 사실 하나로 오늘도 하루를 잘 보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준다. 영수는 내일을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하지도 않는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아간다. 사람 눈에 띄지 않아도, 기사에 나오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영수의 하루는 그 자체로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이제는 영수 자신뿐이어도 괜찮다. 그렇게
영수는 오늘을 마치고 또 내일을 맞는다. 크지 않지만 무너지지 않는 삶으로 영수는 어느 순간부터 시간을 세지 않게 되었다.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흘러도 굳이 표시하지 않았다. 날짜를 기억하지 않아도 아침은 오고 해는 뜨고 밤은 다시 찾아왔다. 그 반복이 영수에게는 이제 일정이자 위안이었다. 사람들은 노년이 되면 시간이 빨리 간다고 말한다. 영수도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안다. 하지만 빠르다고 해서 허무한 건 아니었다. 강물이 빠르다고 얕은 건 아닌 것처럼 시간도 깊이는 그대로였다. 영수는 자기 삶이 얕아졌다고 느끼지 않았다. 다만 조용해졌을 뿐이다. 어느 날은 비가 하루 종일 내렸다. 영수는 우산을 쓰지 않고 잠깐 마당에 나갔다. 비가 얼굴에 떨어졌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딱 그 정도의 온기. 영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그 아래에서 영수는 생각했다. 이렇게 맞는 비도 나쁘지 않구나. 젊었을 땐 비가 오면 불평부터 했다. 지금은 그 비가 하루를 조금 느리게 만들어줘서 고맙다. 영수는 집으로 들어와 옷을 갈아입었다. 젖은 옷을 널며 손끝에 남은 습기를 느꼈다. 그 촉감이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다. 영수는 요즘 자주 어머니를 떠올린다. 목소리는 기억나지 않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던 기척은 남아있다. 말없이 밥을 차려주고 말없이 기다려주던 사람. 영수는 그때는 몰랐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큰 배려인지 이제야 그 무게를 안다. 그래서 영수도 요즘은 말을 아낀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설명하지 않는다. 억울해도 서운해도 모두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걸 알게 됐다. 말을 줄이니 생각이 많아졌고 생각이 많아지니 마음이 깊어졌다. 영수는 그 변화가 싫지 않았다. 동네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 왔을 때도 영수는 굳이 다가가지 않았다. 필요하면 인연이 닿을 것이고 아니면 그대로 스쳐갈 것이다.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보다 조용히 존중하는 거리가 더 편해졌다. 밤이 되면 영수는 하루를 정리한다. 잘한 일, 못한 일보다 무사히 보낸 하루였는지를 본다. 넘어지지 않았고 아프지 않았고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영수는 욕심을 하나씩 내려놓았다. 더 많이 가지는 욕심, 더 오래 사는 욕심,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 그 자리에 다른 게 들어왔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보내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 하나로 영수의 삶은 가볍고 단단해졌다. 어느 저녁 영수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사진 속의 영수는 항상 바빴다. 어디론가 가고 있었고 무언가를 쥐고 있었다. 지금의 영수는 그 사진을 보며 조용히 웃었다. 수고 많았구나. 그 말은 과거의 자신에게도 지금의 자신에게도
해주고 싶었다. 영수는 앨범을 덮고 불을 끈다. 방 안이 어두워진다. 어둠 속에서 영수는 눈을 감는다. 예전에는 어둠이 두려웠다. 지금은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모든 것이 잠시 멈추는 시간. 그 속에서 영수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 영수는 이제 안다. 삶은 대단한 사건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매일 같은 아침, 같은 밥, 같은 길. 그 반복 속에서 사람은 조금씩 단단해진다. 영수의 인생은 조용히 흘러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분명한 무게가 있다. 영수는 그 무게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무게를 안고 내일을 맞는다. 크게 기대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지도 않으며 그렇게 영수는 살아간다. 누군가의 기억에 남지 않아도 괜찮은 삶,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이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의 이야기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영수와 비슷한 누군가는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하루는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